안녕하세요. 주식회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정입니다. 일단 평소 때 옛날에 보는 대로 보면은 현재 보는 차트는 다우 차트입니다. 보통 차트가 이렇게 긴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밀리면은 여기가 거의 지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국장 같은 경우는 9월 금리 인하할 때까지는 하락보다는 행보에서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리 봅니다. 금리 9월 달에 지금 인하 확률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9월 달까지는 미국장 자체는 하락은 제한적이고 행보 또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가 보통 이렇게 긴 행보가 되고 이렇게 잘 안 끊깁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가 강한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 정도 지지되지 않겠네 생각합니다. 자, 미국이 현재 경제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대기업들이 계속 실적이 좋게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잠깐 밀린 경우는 뭐 트럼프 약간 당선 뭐 이런 또 그런 경우 실적하고 무관하게 그런 이슈로 좀 약간 하락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어쨌든 간에 9월 달까지 금리 인하까지는 하락보다는 행보 또는 상승으로 본다. S&P 500 반도체 니케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 독일. 근데 중국이 차트가 굉장히 좀 강하다. 중국 좀 상해, 심천 의외로 좀 강합니다. 보세요. 그죠? 홍콩. 그럼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복은 제가 저 앞에서 그래 했다. 그죠? 이렇게 2007 여기를 강한 저항이 있는데 한두 번 하다가 이렇게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하락은 제한적이다.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지지 되겠죠. 이런 정도의 강한 지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적도 좋게 나오고 별이 문제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연말까지 저는 상승으로 봅니다. 상승으로 본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됐던 금투세. 이 부분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 그죠?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1,000만 명 이렇게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됐을 때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만이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대만은 뭐 단기간에 40%인가 급락 나와가지고 다시 원위치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이 시행이 어렵습니다. 제가 딱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그죠? 감히 고양이한테 방울벨 달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너무 겁나기 때문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 큰 하나 해결된다. 그죠? 이 부분은 제가 옛날부터 처음부터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코스닥은 보면은 2차 전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앞에서 말씀드렸다. 그죠? 레버리지를 산다면은 코스닥은 안 되고 코스피를 사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다. 그죠? 그래서 코스닥은 앞으로 조금 상승이 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차 전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코스피 정도 같은 경우는 하락은 이 부분에 지지되지 않겠나. 연말적으로 갈수록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대금을 나타나는 화면인데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은 한 24조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래 연초에 제가 한 50조 정도 산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한 25조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약간 멈칫멈칫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전체 추세가 조금 더 계속 늘어나지 않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된다. 코덱스 레버리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적당히 오르면 매도해도 됩니다. 매도하고 매수하고 수익이 장땡이다 생각하고 또 밀리면 또 사고
예, 또 물리면 또 가지고 있고. 자, 이렇게. 그래서 거래대금이 아까 그렇게 보고 여기 보면은 예, 거래대금이 최근에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15조, 13조 좋았는데 금요일날 확 줄었다. 그죠? 그러면 좋지는 않습니다. 이래 되면은 다시 10조가 해도 10조 회복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환율. 자, 환율이 이때 정부에서 한 70조, 60조이 방어했습니다. 여기 올라오니까. 근데 여기만 안 넘어가면은 여기 오면 또 방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환율은 이유는 여기서 정부에서 환율을 방어할 가능성이 있다. 환율은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석유도 보면은 원유도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문제 됐겠죠. 이렇게 밀린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일단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지지가 깬다든지 하면 잘라야 됩니다. 자르고 내 입장에 하는 말이 항상 있잖아요. 손절하는 것이 아니고 손절 안 할 종목을 들어가자. 예를 들면,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테마주 실적하고 무관하게 막 급등해서 한 종목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차트를 깊이 있게 최근에 못 돌려봤는데 제가 좀 이 종목들은 좀 길게 한 지금 7월이니까 11월 달, 10월 달까지 저 보는 좀 LG, 예. 자, 삼성생명도 예. 제가 볼 때는 약간 위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만 이상 가지 않겠나. 예. 그래서 SK텔레콤 옛날에 여기서 이야기했다, 그죠? 여기서 이야기했죠. KT도 여기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장이 좀 비례하다 보니까 배당 확실히 주고 실적이 따라주는 종목 위주로 지금 올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12월 달까지 가져가면은 수익 나지 않겠나. 주식은 들어가서 손실 나는 것보다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하게 계속 수익이 나는 종목이 좋아요. 그래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정도는 주봉국입니다. 예. 항상 배당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하반기로 가면서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정도도 괜찮다. 그 나머지 종목들은 지수가 단기 급락이 나와서 조금 종목이 별로 없어요. 자, 제일 많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 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렇게 많이 안 밀린다 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왜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보통 제가 주식하면서 실적이 계속 턴되는 업종은 실적 따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예, 계속. 그래서 아직도 반도체가 피크가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 2년 안에 피크가 안 올 것 같아.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락보다는 위로 봅니다. 이유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종합지수도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원택은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회계상에 진짜 이 회사가 실적이 성장산업이 아니고 이 회사 특징이 하나 납품하고 소모품을 납품하고 하나 납품하고 소모품 이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 회사 다시 봐야 되네 이런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연결금 보면은 이렇게 기관에서 계속 물량이 나온 것은 저는 펀드 손절 물량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안 좋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면은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 보면은 올해 매출이 1,300억, 500. 근데 약간 이 애들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이렇게 올해 560억 그렇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혹시 없는 분들은 따라가지 말고 다시 이렇게 한 7,000원 근처 정도 좀 거래가 죽고 하면은 한 번 정도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은. 그리고 항상 일정에 의해서 주식이 급등한다. 저번에 원전 그런 경우는 원전이 우리가 상식이라 생각해 보세요. 좀
자, 주식은 상식적이다. 그죠? 자, 채권 원전을 수주한다 해가지고 언제 계약은 하겠죠. 뭐 5년 후에 될까 말까. 설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주 하나 발주한다 하더라도 뭐 하고 5년 후에 시작할까 말까입니다. 한 3, 4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2년 후에 발주, 그럼 거기 실적이 잡히는 거 3, 4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회사 실적은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정이 발표가 되면은 매도합니다. 그래서 대입장 매도법에 의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분봉, 10분봉, 5분봉, 1봉은 됐다. 그죠? 이러면은 보유라면은 이날 12% 출발했잖아. 플러스. 그 20% 갔다. 그죠? 그러면 여기를 매도해야죠. 욕을 까있는 사람들이 동네 바보 행들이라. 이때 매도 못한 사람 동네 바보 행이라. 그래서 항상 시가에서 한 7%, 8% 밀리면 내가 고점에서 7%, 8% 밀리면은 대행주는 마이너스 5%, 소행주는 마이너스 한 7% 이렇게 매도해 주는 게 맞았다. 그죠? 다른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다른 종목들도 한전기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죠? 대우건설 마찬가지. 이런 경우도 다음부터는 보유라면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고점에서 한 7, 8% 밀리면 매도. 당장 실적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했듯이 장기적으로는 저는 길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장기 투자, 아예 그럼 나는 뭐 장기 투자다 생각하면은 관계 없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매도해주고, 제가 볼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거든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은 저는 많이 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 봅니다. 이제는 여기서 하락의 제한적이라 봐야죠.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일정이 있다면은 매도합니다. 그죠? 매도하고 반대로 이런 경우는 주식 선물이 되기 때문에 주식 선물 매도해도 된다.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해도 된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살아남아서 강남에서 집 사서 만나도록 합시다. 일단 저도 몸 관리 잘해가지고 뭐 특별히 문제 없으면 유튜브는 꾸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